네, 또 후반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칭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오로지 저는 이데일리올에서만 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데일리올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서 절대 뭐 여러분들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자,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있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매일 월요일, 평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매일 오전 8시 10분부터 약 한 30분 정도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날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봐야 될 그런 섹터라든지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화요일에는요. 애프터마켓을 오후에 4시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오후 5시에 연결해서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히든 종목도 말씀드리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바로 후반전 시작을 해보죠. 주식 보안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안관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 아파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막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금양입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금양. 자, 일단은 금양 사태라고도 불리고 전반적으로 금양에 대한 쇼크이죠. 그렇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일단은 뭐 힘내시고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대장주 금양의 부침. 장밋빛 전망이 상장 폐지 악몽, 즉 뭐냐, 금양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첫 번째 무리한 사업 확장과 그다음에 자금 조달 위기, 전망 뻥튀기 논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부산이라는 그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줬다. 라는 거고 많은 주주분들께서 현재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뭔가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일단은 보면 한때 2차 전지 대장주였어요,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요, 9조 원을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9조 원을. 그래서 10조 원까지도 넘보던 그러한 대장주였습니다, 2차 전지에. 결국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이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1978년 설립 이후에 발포제와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금양이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관련주 투자 열풍을 이끌었어요. 네, 원래 발포제랑 정밀 화학 제품 만들던 회사인데 2차 전지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금양 주가가요 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금양의 홍보이사였던 박순혁 씨, 우리가 흔히들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분께서 이사였는데, 홍보이사였는데 회사의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사세요 한 거예요. 이 좋으니까 사세요. 2차 전지 사업 진출하고요, 홍보 막 한 거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하면서 우리 뭐 자식분들 뭐 드릴 돈 결혼 자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회사 차원에서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무리했다. 뭘? 사업 확장을 무리했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회사의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2024년 9월에 4,5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그거였습니다. 이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그게 안 됐어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 캐즘 이거로 2차 전지 업황이 악화가 되고 또 무리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주주들의 또 반발을 불러왔고 그래서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타격이 엄청났죠. 그러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무리한 사업 확장,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열려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반발과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한 겁니다. 네,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또 공시 번복을 이유로 또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뭐 했습니까?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벌점 누적에 따라서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불법 공시, 공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허위였다. 이런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금양은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 이러한 논란 끝에 불성실 공시기업 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풀렸다. 그래서 애초에 4천억 원대와 1,600억 원대로 추정을 했던 몽골 광산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불과 1년 만에 66억 13억 말이 안 되죠. 4천억이 66억, 1,600억이 13억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양이. 네, 이해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공시를 불법 공시, 그러니까 불성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해야 주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왜 사업 확장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피해본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됩니까? 회사 차원에서 뭐 어떠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렇게 뭡니까? 실적 추정치까지 부풀렸는데 이걸 어떻게 4천억이 66억이 되고 4천억이 어떻게 66억이 되고 1,600억이 어떻게 13억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참담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 예, 이게 이제 금양의 월봉인데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2004년도에 금양이 최저로 빠졌을 때 이때가 198원이었어요. 동전주였다고요. 그런데 얘가요. 얼마가 됐어요? 2023년도 7월에, 즉 20년 뒤죠, 20년 뒤에. 19만 4천 원이 됐습니다. 물론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도 없어요. 쫙 올리고 나서 뭡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 그러냐면 뭐 높이 있는 것도요. 실적이 나오고 그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업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에 있는 그냥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쫙 이런 현대차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금양의 재무가 이래요.
물론 2021년도, 2022년도에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그죠?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이 160은 돈이 없어요, 회사에.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유보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부채 비율이 168인데 유보율이 280이고 부채 비율이 130인데 유보율이 240이면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무리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정필승의 0.25 법칙, 정필승의 뭡니까? 이거 제발 이것 좀 보라. 그래서 제가 유보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보율.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000% 이상이 되는 게 정말 좋다라고 했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저기서 1000%.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얼마나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라고 했죠. 흑자여야 된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적자 기업들을 막 3년 연속 적자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우리에게 냉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이러기 힘들어요. 시장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려면 일단 펀더멘탈,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기업을 버젓이 여러분들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나와서 신대가에서 여러분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뭐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매출액도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유보율은 점점 커지고 EPS도 점점, 주당 순이익도 점점 커지고 BPS도 점점 커지고 PBR도 점점 높아지는 거. 그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게 뭐다? 그게 우량주인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실적 내서 가져와봐. 실적 뭐는데? 실적 보자. 물론 1년, 2년은 적자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업황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실적 가져와봐.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그렇게 잘 나가면은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성장성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 기술 특례 상장.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2년 동안은. 예,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특히 기술 특례 상장주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펀더멘탈을 깨는 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깨진 상태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종목이 아니야.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3년, 4년, 5년, 6년 이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왜?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종목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적자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